안녕 여러분. 오늘은 물리원 파트에서 우리 파동 중에서 빛의 이중성 파트에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이용하여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광양자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, 우리가 광전 효과의 실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광양자설이라고 하고, 이 광양자설에 의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서 광자 한 개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해가지고 에너지는 HF라는 공식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HF의 공식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광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 광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HF를 가질 수도 있고 2HF, 3HF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사실은, 우리가 보통 빛이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데, 이렇게 밝은 빛, 어두운 빛 얘기하는 빛의 세기는 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. 광자 숫자가 많으면 밝은 빛, 광자 숫자가 적으면 어두운 빛. 그런데 이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광자 숫자가 많아서 밝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자의 진동수가 작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광자의 숫자가 적어서 어두운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자의 진동수는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광전 효과를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,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빛 에너지를 가한다고 했을 때, 아까 광양자설에 의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를 가진 광자, 그 광자의 흐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빛 안에는 광자 하나하나가 갖게 되는 빛 에너지가 있고, 그게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금속 표면에 빛을 받게 돼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 금속에 차곡차곡 전달이 되면서 이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, 이것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만약에 저 금속판에 선생님이 적외선을 가했는데, 적외선을 가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. 그럼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면, 파동은 진폭을 크게 하면 에너지가 큰 거고 진폭을 작게 하면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, 그렇다면 적외선을 가했을 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, 그럼 적외선의 진폭을 크게 해서 내가 에너지를 좀 세게 줬다라고 하면,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전자에 도달을 하면서 전자가 튕겨 나와야 되는데, 이 적외선에 아무리 센 에너지를 가해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자외선을 가했을 때 이 자외선은 내가 진폭을 아무리 작게 해도, 다시 말하면 이 자외선의 에너지를 아무리 작게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뜻은, 빛은 이 파동의 진폭 에너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저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는 내가 센 빛을 가한다, 약한 빛을 가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크다 작다를 진폭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, 그 에너지를 진동수로 설명해야지만 이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광전 효과를 좀 입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, 이 광전 효과에서 이 실험 특성은 이 광자와, 우리 아까 그 광양자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광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자와 전자의 충돌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자가 전달받게 되고, 이 전자는 여기 있는 금속판이 이 전자를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붙잡고 있는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합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금속판 밖으로 튀쳐나가려면 저 금속판이 붙잡고 있는 에너지인
1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이 광자로부터 받아야겠죠. 그러면 이 광자로부터 1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단은 1함수만큼은 이 금속판과 전자 사이의 에너지를 끊고 나머지 에너지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금속판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우리말의 표현을 수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광자가 갖게 되는 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설명이 될 수 있냐면요. 저 전자에서 저 에너지만큼을 흡수했을 때 전자는 1함수만큼 저 에너지를 끊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. 결국은 왼쪽에 있는 것은 빛 알갱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전자가 그 광자로부터 흡수한 에너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광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빛 에너지라고 해서 HF로 표현이 되고요. 걔는 다시 W 플러스 EK로 설명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 자체를 일단 1차 함수 그래프로 좀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식을 운동 에너지를 Y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진동수를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절편으로 마이너스 W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.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. 그렇게 되면 Y축에는 운동 에너지 값이 있고요. X축에는 진동수가 있고요. 그리고 H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기울기니까 기울기 값 일정하게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마이너스 W에 해당하는 절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1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지금 점선하고 실선의 의미는 이 점선에는 지금 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안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실선부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.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최초로 갖는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고요. 다시 말하면 저 그림에서 이 전자가 금속판에서부터 튕겨 나오기 위해서는 저 광자에 해당하는 에너지, 빛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보다 높은 진동수를 가져야지만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전자가 금속판에서 튕겨져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진동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금속판이 전자를 못 튕겨 나가게 잡고 있는 에너지 1함수 값이 똑같은 금속이라고 한다면 같은 금속이 되겠죠. 1함수 값이 다르면 다른 금속이겠지만 1함수 값이 똑같으면 같은 금속이 됩니다. 그럼 같은 금속에서 만약에 저 광자의 빛 에너지를 진동수가 A인 걸 주고 만약에 진동수가 B인 걸 줬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진동수가 A인 거는 운동 에너지가 지금 요 값을 갖게 되고요. 진동수가 B인 거는 A보단 운동 에너지가 큰 값을 갖게 됩니다. 자,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진동수가 A인 빛 에너지를 이 금속판이 받게 되면은 HFA가 되겠죠. 그러면 A의 진동수를 갖게 되는 빛 에너지, 광자를 금속판이 받으면서 그 금속판은 금속판에 있는 전자는 그 전자가 갖게 되는 고유의 1함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FA는 문턱 진동수를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수가 FB인 그런 빛을 쏘이게 되면 그때도 역시 같은 금속이니까 요 W 값은 똑같겠죠. 그리고 그때도 역시 문턱 진동수 이상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. 그러면 결론을 해석할 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FB가 더 크겠죠. 그러니까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큰 값은 다시 말하면 진동수도 어떻다? 크다라고 역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저 광전자에 튕겨나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이 플랑크 상수 H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랑크 상수 H를 내가 1함수하고 관련지어서 좀 얘기하고 싶으면 요 위에 거 말고 아래 거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도 H가 되겠죠. 그럼 이 H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0분의
W라고 쓸 수 있겠죠. 다시 말하면 문턱 진동수 분의 1함수라고 쓸 수 있고요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함수, 다시 말하면 전자가 금속판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 값은 HF0라고 씁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빛에너지가 갖게 되는 이 에너지 자체는, 광자 에너지는 W 플러스 EK라고 쓸 수 있고요. 이 광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HF라고 썼고요. 그 다음에 이 금속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H 문턱 진동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EK 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공식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이 광전 효과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자, 이번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져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1함수가 서로 다른 그래프입니다. 그러면 1함수는 금속이 전자를 잡고 있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른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1번 금속과 2번 금속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금속에서 1번 금속은 문턱 진동수가 F1, 2번 금속은 문턱 진동수가 F2가 됩니다.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개의 금속에 빛을 쏘이는데 그 빛은 광자의 흐름이라고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HF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빛을 쏘여줄 때 이 F2보다 더 큰 진동수로 빛을 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를 해석할 때 2번 금속은 1번 금속보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게 표시됩니다.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F'이라고 하는 F2보다 더 진동수가 큰 에너지를 가했을 때, 빛을 쏘였을 때 2번 금속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 1번 금속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보다 작게 측정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운동 에너지를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금속의 운동 에너지가 크고요. 그 다음에 2번 금속의 운동 에너지 값이 작습니다. 그런데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 보면 운동 에너지가 큰 1번 금속은 문턱 진동수가 작고요. 2번 금속이 문턱 진동수가 크게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, 다시 말하면 1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에 문턱 진동수가 큰 그런 이제 진동수보다 더 큰 에너지, 다시 말하면 F'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하게 됐을 때는 1함수가 작은 금속, 다시 말하면 문턱 진동수가 작은 금속은 운동 에너지 값이 크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1함수가 큰 금속, 문턱 진동수가 큰 금속은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작게 나온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금속의 1함수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쉽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방출된다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 수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게 되면 먼저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Y축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써 있고 X축이 진동수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W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에너지, 광자가 가지는 빛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전자 쪽으로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 금속에 있는 전자는 1함수만큼의 에너지와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고요.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 HF 값 자체가 요 1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 자체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HF-W가 됩니다.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최대 운동 에너지 값 Y는 요 F가 X, 그 다음에 H가 기울기, 마이너스 W 절편,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W, 다시 말하면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,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, 이 W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W 값 자체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됩니다.
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아까 여기 있는 진동수가 X축,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, 플랑크 상수 H였기 때문에 요 플랑크 상수 H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이 되겠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러면 이 F2라는 의미는 이 금속,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를 가진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H 이퀄 F0분의 그냥 W라고 쓰시면 되고요. 그럼 얘를 다시 해석하면 F0는 H분의 W 값이 나옵니다. 다시 얘기하면은 광자의 진동수가 요 H분의 W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. 그래서 그때 진동수 우리는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부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회절이나 간섭 현상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지니기도 하고요. 또는 저 빛이 전자나 원자와 충돌할 때는 광자라고 해서 입자의 성질을 지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. 이 파동성하고 입자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파동처럼 행동할 때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자처럼 행동할 때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자,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X축을 진동수가 아닌 파장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 Y축에 최대 운동에너지 값 쓰고요. 여긴 진동수가 아니라 파장인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.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되 저 1함수가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를 그리시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에 점근선이라고 하죠. 이 부분까지 해당하는 여기를 우리는 1함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. 그런데 파장일 때는 여기 지금 원점과 겹치는 이 부분은 문턱 진동수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, 여기는 문턱 진동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빛의 이중성은 단어나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스스로 학습하시고 또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익히셔가지고 광양자설, 그 다음에 광전 효과 이런 단어 하나마다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